안녕하세요. 수능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2년 첫 번째 학력평가 3월 학력평가 보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해설 강의에 앞서서 일단 문항 분석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몸도 마음도 지쳤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학교에서 시험 보고 있는 학생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 있는 모습으로 시험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 짠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올해 고3 학생들을 보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험을 마스크를 쓰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짠하고 한 번도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도 못 가고 있는 그대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쯤이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이 온전히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수능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물리학 1의 문항 분석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볼게요. 일단 비교적 체감 난이도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1학기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6월, 7월쯤 돼서 이 3월 학평 문제를 보면 야, 이거 그때 내가 어려워했어?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문항들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교 대상을 제가 2022 대수능과 2021 대수능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2022년 대수능은 어려웠던 시험이었죠. 1등급 컷이 43점, 40점, 35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 대수능은 1등급 컷이 50점이었어요. 그리고 47점, 43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봤던 시험은요, 2022 대수능보다는 조금 쉬웠고, 그리고 2021 대수능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그런 시험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 보니까 아직까지 과학 탐구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제법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쉽게 느낄 만한 문제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출제 유형을 보면 지식형과 풀이형 문항이 8대2 정도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요, 지식형과 풀이형이 7대3의 비율 정도로 출제가 됐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풀이형 문항, 어떤 계산 과정을 통해서 답을 구해내는 과정의 문제 자체가 조금 적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느꼈으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 지식형, 지역적인 문항들이 제법 많이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출제 경향을 보면 1단원, 2단원, 3단원이 9대 6대 5, 9문항, 6문항, 5문항의 이 출제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제가 됐고요. 특히 1단원 역학과 에너지에서는 뉴턴 역학 부분이 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 연력학, 핵반응 문제가 각각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 1단원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를 하냐, 그것이 앞으로의 관건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문제들이 좀 새롭게 느꼈을까? 신유형 문항을 보면 이제 9번 문제 같은 것, 실제로 보기에서는 B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어디에서도 B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A와 C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 그래프를 보면서 B에 대한 운동을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 하나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16번 문항 깜짝 놀랐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인데 직선 노선이 A, B, C 세 개가 나왔는데요, 이 거리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하지 못해서 그림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서 조금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합동인 삼각형 두 개를 그리면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냈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들은 15번, 19번, 20번 문항입니다. 15번 문항은 세 물체가 함께 운동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P, Q, 실이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실이 다 끊어진 상황, C 혼자 움직일 때, 그리고
B와 C가 움직일 때, 그리고 A, B, C가 움직일 때 이렇게 역의 순서로 문제를 풀었으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고, 19번 문항은 전기력 문제인데 점전화 3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 전화 P가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 받는 전기력이 0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됐습니다.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복잡한 계산 과정, 쿨롱 법칙을 통해서 구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풀이 과정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용철 문제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는 경우가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얼마큼 손실되고 P에서 R까지 갈 때, 그리고 R에서 Q까지 갈 때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W 형태로 제시가 되면서 W의 값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차근차근 갔으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저하고 해설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풀어갈 텐데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한 문항 한 문항 여러분들이 놓쳤던 부분들을 저하고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풀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